네. 그 차용증을 써도 소용없는 5가지 네. 경우라고 해서요. 네. 차용증 요즘 많이 쓰시거든요. 네. 집을 이제 구매하시는데 가족 간에 돈을 빌리고 뭐 갚고 이자 내고 이런 것들을 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요. 네. 사실 뭐 이런 게 없었어요. 네. 근데 생긴 이유가 은행 대출, 그다음에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경우, 네. 자녀들의 신혼집 뭐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소용없는 5가지 이유, 이게 뭘까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차용증만 써서는 쓰는 것만으로는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이제 전제로 5가지를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는 중요한 거는 이자를 안 준 경우. 이 부분인데, 그러면 이자를 무조건 줘야 되냐?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이자를 주고받지 않게 되면 증여로 볼 여지가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세법적으로 이자를 주고받지 않게 되면 무이자로 빌려준 것 자체에 대해서 또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자를 주고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차용이라 그러면 이자를 주고받는 게 또 더 통상적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는 주고받는 게 실질 차용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자를 주고받았거나 아니면 뭐 원금을 상환을 했는데 그거를 계좌를 통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내가 그냥 CD기에서 출금해서 줬다든지 아니면 갖고 있던 현금으로 줬다든지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거는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무조건 계좌를 통해서 근거를 남기고 이자도 주고받으시고 원금도 상환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차용증이 있기는 한데 그 차용증을 작성한 시점 자체가 좀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장은 뭐 1년 전, 2년 전, 몇 년 전에 차용을 했다고 주장을 하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시점이 내가 소명하고 있는 그 현재 시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그 차용증을 제시를 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인정받기가 쉽진 않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못되면 네. 뭐 조사나 소명이나 해명이 나왔으니까 네. 그때 부랴부랴 만드는 거죠. 그쵸. 근데 네. 사실은 이제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종이하고 잉크 넘버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진짜 뭐 확인을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랑 원금을 낸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1년, 2년 정도는 잘 갚다가 갑자기 이제 안 갚는 거예요. 이 정도면 네. 됐겠지라고. 그쵸. 그때 부채 사후 관리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네. 국세청은 갚을 때까지 봅니다. 네. 그 아까 전에 추정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기간이 길고 국세청은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빌린 걸로 인해서 차용증을 제시를 해서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빌린 사람이 그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부채 사후 관리가 항상 따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용한 금액에 대해서 내가 입증할 수 있는 돈으로 갚아 나가셔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